어,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통증과 그 통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통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이 생물학적으로 통증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목적적이죠. 얘가 일단 내가 아프다고 하면 뭐 이제 어디 찔렸다, 뭐 불에 대었다, 아니면 뭐 맞았다, 이런 류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내부 장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직관적인 지표가 되죠.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이런 거는 안 되고, 그게 아프다 하고 하면 야야야 여기 아프다, 야야 여기 빨리 뭐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해라, 조치 취하면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은 되게 유용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삶을 망가뜨리는 통증이 있어요. 신경통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거는 낫지도 않고요. 이거는 별다른 뭔가를 개선해야 되만 하는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빨리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야만 하는 통증이고, 약 먹고서라도 통증을 안 느낄 수만 있으면 그게 더 나은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그 증상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없애버려야 될 통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류의 통증에 대해서 의학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가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에 실패를 해서 거기에 따른 통증을 느낀다든지, 변화를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같은 것들에 의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통증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억셉터블 할 만하죠. 받아들일 만합니다. 야, 뭔가를 했는데 안 됐다, 안 될 수 있지. 안 됐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 고통이 주는 의미는 이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 이래서 실패했다, 응? 이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절치부심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또 성공할 수 있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회피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회피. 정신과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겁이 나니까 뭔가 일을 시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고, 이거를 하면은 뭔가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근데 안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통증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빨리 하세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막 지지부진하게 우리가 끌고 이렇게 했을 때 고통만 계속 지속이 되죠. 생각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십시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자유형을 해요. 자유형 하는데 자세가 엉망이죠. 자세가 엉망이라서 코치님이 자세를 바꾸려고 드릴을 가르칩니다. 요렇게 합시다. 근데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자유형 속도가 엄청 늦어지고, 그 다음에 힘도 훨씬 많이 듭니다. 나가는 거는 엄청 안 나가고요. 고생스럽죠. 의미가 없냐?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기 위해 개선되는 과정에 있는 필요한 근육들을 잡고 유연성을 만드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프지만 아프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거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걸 계속 해갖고 그런 능력을 함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를 교정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이게 회복이 안 된다,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아니 평생 그 자세 그 형태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안 늘죠. 이거는 회피죠, 회피.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핑계 저 핑계 갖다 대면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을 고착시키는 거예요. 이건 회피입니다.
이러한 류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 수영 이상하게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사랑니 발치를 하는 게 올바른데 무섭고 하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아파요. 아프도 괜찮다고 아팠다고 괜찮다고 아팠다고 괜찮다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올바르지 못하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앞에 있는 치아는 계속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회피에서 오는 통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삶을 되게 로우 그레이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좋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 시도 속에 느끼는 통증과 회피에 의해서 오는 통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변화 시도 속에서 오는 통증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다. 근데도 해본다. 주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존나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야, 많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하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피에 의한 통증은 지속적이고 좀 약합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약해요. 지금 당장 견딜만 한 거라. 그런데 이 지속적 회피에 의해서 오는 통증은 본인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랑 이어진 선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적당한 순간에 해야 될 순간에 안 하면 회피에 의한 통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선택받아서 빡 고통스럽고 그 다음 확 개선된다. 그게 아니라 계속 회피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가 결국 발설해진다. 이런 거면 우리는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증을 억셉터블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용기의 영역이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인내의 영역입니다. 요새는 용기랑 인내를 제가 계속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같은 것 같아요. 두 개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통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내가 회피에 오는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회피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회피를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변화 시도 속에 느끼는 고통을 받아들여서 나가야 됩니다.